자, 이번 시간에는 고려 소교 중에 서경별곡이라는 작품을 정리를 한번 해볼 겁니다. 중요한 작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혹시 들어봤을지 모르겠다. 이별의 정한이라는 것이 우리 민족의 고유의 특징이죠. 그것이 고대가부터 쭉 해서 현대시의 김소월 진달래꽃까지 쭉 이어져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문학의 전통을 형성하는 게 이별의 정한이라는 거거든. 그 이별의 정한을 보여주는 게 이 서경별곡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작품이고, 자, 제목을 보면 서경별곡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별곡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중국 노래가 있고 우리나라 노래가 있는데 이 우리나라 노래를 별곡체라고 해요. 우리나라 노래를 별곡이라고 이렇게 구별되는 노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별곡이라고 이해하는 거고, 서경이라고 이야기한 거는 평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과 관련된 그런 우리나라의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인데, 실제로 평양하고 별로 관련은 없어요. 그냥 공간적 배경이 평양이 1년에 좀 한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은 이별의 정한이라는 우리 민족의 보편적 정서를 보여주는 작품이고요. 그리고 장르는 고려 가요. 자, 고려 가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엄밀하게 얘기해서 고려 소교가 맞아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고려 가요라고 이야기하면 넓은 개념으로서 고려 시대 때 불려진 가요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고려 때 불렸던 노래들이 뭐가 있냐면 경기체가라는 것이 있고요, 고려 소교라는 것이 있고, 시조가 있고, 가사가 있어요. 그럼 네 가지를 모두 우리가 고려 가요라고 볼 수가 있거든. 큰 개념을 본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고려 가요는 작은 개념으로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고려 소교라는 뜻이 맞아요. 이해됐죠? 그럼 고려 소교는 뭐냐면 속자가 속되다라는 거야. 그러면 속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현실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세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누구 노래냐면 백성들의 노래야. 민요입니다. 이해됐어요? 속된 노래라고 이야기하는 걸 봐서 요거는 뭘 얘기한다? 민요다라는 거. 이해됐죠? 그래서 임과의 영원한 사랑을 꿈꾸는 여성 화제의 마음을, 자, 이게 뭐예요? 중요해요. 직설적으로 표현했다는 거야. 우리 민족의 특징이 뭐냐면 이별의 정한 이런 게 나오잖아요. 직설적이지 못해. 그러니까 김소리 진달래꽃보다 나보기 학교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고니 들으면 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냥 고이고니 듣는 거야. 굉장히 여성적 태도들이 어떠냐면 굉장히 그 체념적이고, 인고, 참을 인자의 고통고자. 그래서 참고 이런 것들이 우리 그 민족의 전통적인 그런 여인상으로 나타나요. 보면 지금 현대는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직설적으로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이제 그거 우리가 전통적인 여인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고, 체념하는 거를. 근데 좀 독특하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이해됐죠? 자,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왼쪽에 핵심 정리, 고려 가요 이렇게 되는데 고려 소교라고 바꿀게요. 자, 성격은 서정적이고 애상적이다라고 얘기해요. 서정적인 게 뭐야?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서정적인 거. 펼칠 서자의 정서정자. 정서를 표현했다. 펼치다 서자의 정서정자. 이해되죠? 한문을 이렇게 적어놓으면 좀 편해요. 그 다음에 애상적인 건 뭐예요? 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슬프다 애자의 생각상자. 즉 슬픈 분위기. 그럼 왜 슬픈 분위기가 나타난다고? 이별이나 죽음 등으로 인해서. 이해됐죠? 그래서 애상적인 거고, 주제는 이별의 정한이다라는 거. 자, 특징 중요하죠, 그렇죠? 서리적 표현을 사용해서 인과의 산을 맹세하는 화제의 정서가 효과적으로 드러난다. 그럼 서리적 표현이 뭔지를 알아야 돼. 서리적 표현이 뭐예요? 설의법이지. 그렇죠? 설의법이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안 들려요. 혼자 찍고 있어가지고. 자, 설의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독자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의문문의 형식으로 제시하면 우리가 설의법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의문문의 형식인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독자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에 된다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 떨어지는 저 꽃잎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얘기하면 아름답다라는 거를 답을 알고 있잖아.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의문의 형식을 사용해서 강조를 하는 거야. 이게 설의법이야. 이해됐죠? 자, 그래서 설의적 표현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상징적인 시어를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화자가 처한 이별의 상황을 드러내는데 상징적 시어, 상징을 사용했다는 거잖아, 그치? 상징이 뭐야? 말하기가 좀 힘들죠. 상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모양상자의 구할 증자를 씁니다. 그냥 말로 설명할게요. 모양상자의 구하다 증자. 즉 모양을 구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모양을 구해준다는 의미는 뭐냐면 모양이 없는 걸 모양이 있게 표현하는 거예요. 즉 모양이 없는 건 다른 말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거야. 그거를 모양이 있게 표현한다는 거는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게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즉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대상을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했을 때 우리가 상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시력 오감을 느낄 수 있나? 시력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나? 안 돼, 그치? 그거를 눈보라 라는 걸 눈에 보이게 표현한다거나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거 뭐가 있어? 평화 이렇게 평화 설명하고 싶은데 그냥 고유한 거 이거 아니잖아, 그치? 평화 그림을 그리기 좀 애매하잖아. 이런 평화라는 추상적인 관념적인 것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수 있는 비둘기, 그렇죠? 이런 걸로 표현하는 거. 비둘기는 이제 구체적인 사물이죠. 그걸 우리가 상징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고려가요 이제 의의를 보면 고려가요 가시리와 함께 이별의 정안을 노래한 작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배경 지식을 좀 형성을 한 거고 본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 지워되죠? 빨리 정리하세요. 자, 고려서교도 이제 중세국어로 적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구기전성대다가 훈민정 창제 이후 이게 문헌에 기록됐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중세국어로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대어 풀이를 꼭 할 줄 알아요. 고전은 늘 강조하지만 현대어로 여러분들이 꼭 바꿀 줄 알아야 돼. 그게 가장 기본이야. 그리고 나서 그 함축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라는 걸 들어가야지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해석하니까 시험 문제 봉착했을 때 긴장해가지고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답을 못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현대어 풀이부터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돼. 알겠죠? 자, 한번 볼게요. 서경이 아질과 서경이 서울이 마르는 이렇게 보니까 서경이라는 게 보이죠?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서경이가 반복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불필요한 부분이거든. 불필요한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음구라고 할 수 있어요. 여음구. 의미가 없는 구절. 선생님 서경이 있는데요. 자, 어떤 교수님은 요것만 여음구다라고 이야기하는 교수님도 계세요. 오케이? 요거는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하는가에 따라 좀 달라지니까 요것만 여음구로 볼 수도 있고 여기까지 여음구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여기까지 볼게요. 오케이? 왜? 뒤에서 해석을 하니까 이거는 해석을 안 할 거니거든. 이해되죠? 서경이 아질까? 서경이 서울이마는. 서경은 앞에서 그랬지 평양이지. 평양이 서울이지만은 그러니까 수도라는 거야. 그렇죠? 서울이지만은 위 두어렁형 달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역시 의미가 없죠? 여음구죠. 역시 여음구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씩 보면 위는 감탄사예요. 라는 거. 이 두어렁형이라고 얘기하는 북소리의 의성어예요. 북을 치면 이런 소리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또렁형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랭들이라고 이야기한 건 요건 현악기의 의성어로 보여요. 현악기의 의성어가 뭐냐면 이렇게 줄이 다랭들이 아니면 검은 다랭들이 이렇게 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위 또렁형 다랭들이 라는 걸 말로 적어놓은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여음구. 그 다음에 흥을 북돋아주지. 조흥구. 그 다음에 후렴구라고 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여기 보니까 후렴구 이렇게 적혀있는 후렴구라고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후렴구가 아닙니다. 연애 마지막이 아니잖아. 연애 마지막은 여기에요. 여기. 그치? 그런데 보세요. 위 두어렁형 도렁형 다랭들이 위 두렁형 다랭들이 같이 이게 후렴구면 똑같이 생겼으니까 얘도 후렴구 아니야? 이렇게 착각해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께서 이거를 후렴구라고 해도요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왜? 얘하고 똑같이 생겼으니까 얘가 후렴구입니다.
후렴구면서 조음구가 되면서 여음구가 되니까 엄밀하게 해서 여기인데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냥 이것도 후렴구라고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나요? 자 다시 본문에 가서 닦건대 아질까. 자 닦건대 닦다 털을 닦다는 거야. 털을 닦은 대는 장소. 우리가 이제 뭐 대라고 했을 때 현대국어도 대는 장소를 의미하죠. 그렇죠? 그래서 털을 닦은 대 소형경 작은 서울 평양은 작은 서울을 고괴하는 고괴다 사랑하다 사랑하지만은 위 두렁쇼 너희들이 여행으론 아질까. 여해다라는 것은 이별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별하면 질산배를 버리고 라고요. 자 질산배라는 소재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질산배는 길쌈하던 배라는 뜻이야. 길쌈이 뭐냐면 바느질이에요. 그럼 생각 한번 해봐봐. 고려시대 때 바느질을 여성이 했을까요? 남성이 했을까요? 라고 본다면 여성이 바느질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여성들이 바느질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여성 화자임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에요. 아, 시적화자가 여성임을 알려주는 소재가 바로 이 질산배구나 라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질산배를 가리시고 버리고 위 두렁쇼 등들이 괴실한데 아질까. 괴가 사랑하다 라는 뜻이었죠. 사랑해 주신다면 울면서 줬니도이다. 줬다. 발음이 좀 구리긴 하지만 이 줬다는 현대국어에도 사용을 해요. 줬다는 따르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따르다. 그래서 날 사랑해 주신다면 울면서 따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 자 보세요. 울면서 따르겠다 라고 이야기한 거 전통적인 여성의 모습이 보입니까? 소극적인 태도인가요? 아니죠. 나 이거 버리고 따라갈 거야 너. 굉장히 적극적이지 그치?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야. 적극적인 태도가 나타나요. 그래서 전통적인 여인상과 벗어나 있어요. 이해됩니까? 이 고려시대 때도 현대처럼 굉장히 연애가 자유롭기 때문에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위 두렁쇼 이해됐나요? 여기까지가 1년 이해됐죠? 9년체가 되어 있으니까 저 1년이고 자 이제 2년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2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2연을 보면 혹시 2연 딱 보고 나서 이거 뭔가 낯설지 않은 느낌인데 뭔가 이거 낯이 익는데 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서경별곡 2연에 있는 내용하고 여기 왼쪽에 보면 정석가 6년하고 똑같아요. 이게 정석가 6년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유행하던 거구나 라는 거죠. 이게 유행하던 가사말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뭐 그때 당시에 뭐 저작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은 거의 없었을 테니까 이거 너무 좋은 거야. 편이 나 여기다 갖다 쓰는 거야. 왜? 궁중서가서 들어가면서 편입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석가 6년에 있다라고 본 거는 유행하던 가사고 이게 궁중 소각 가사로 편입되면서 첨가가 되지 않았을까? 라고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자, 본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구슬이 아질까? 이거 뺄게요. 자, 구슬이 바위에 지다, 떨어지다. 떨어진들, 위!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막 느껴지죠? 둥쇼, 단들이 막 이런 게. 자, 긴 hit단 아질까? 긴 hit단, 긴 끈이야 라는 뜻이야. 긴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그치리가 끊어지겠습니까?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그러니까 답을 알고 있네. 뭐예요? 설의법. 우리가 왼쪽에 날개 정리했을 때, 그쵸? 설의법을 통해서 강조를 했다라고 이야기한 거지. 긴 끈이야 끊어지지 않는다. 여기서 긴 끈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상징이네. 그치? 왜? 끈은 사물이니까 상징이지. 모름이 하는 거예요. 2년. 야, 구슬이 발견했는데 우리 2년은 끊어지지 않아. 그니까 오빠 믿지? 뭐 이런 겁니다. 오케이? 위 두렁숑 다른데 그만 좀 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막 목소리 막 들리네요. 자, 즈문해를 아실까? 즈문은 순 우리말입니다. 천이라는. 그래서 천년을 외롭게 여다는 지내다. 천년을 외롭게 지낸들 종이 갑자기 쳐요. 그죠? 위 두렁숑 달인들이 타이밍도 아주 잘 맞아요. 자, 신 있다 낮을까? 역시 영구로 봐요. 저는 신 있다 믿을 신자죠. 믿음이 그치니까 끊어지겠습니까? 역시 설의법을 사용했다라는 거.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여기서 믿음이지. 이건 믿음은 끊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자, 근데 이게 좀 독특한 게 뭐냐면 1년의 시적화자와 2년의 시적화자가 동일인으로 보이나요? 1년 시적화자가 날 사랑해주면 내가 질산배 버리고 나는 널 또 쫓아갈 거라는데 갑자기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는데 뭔가 이상하지? 그렇지? 그래서 첨가되었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시적화자 좀 이질적으로 보여. 여성화자라고 볼 수도 있고요. 혹은 남성화자가 앞에서 따라간다니까 남성화자가 이야기를 한 것일 수도 있다고 보기도 해요. 그럼 대화체로 보는 거야. 학교 선생님마다 달라요. 학교마다 달라. 대화체로 보는 선생님이 있고 그렇지 않다. 이거는 그냥 여성화자다. 왜? 화자가 바뀌면 이상하지 않니? 여성화자야 라고 하는 그런 선생님도 계시고 두 개 다 설명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오케이?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역시 학교 선생님께 뭐 여쭤보거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설명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이해되죠? 자, 여기까지가 2년이었다는 거. 3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3년으로 가면 또 시적화자의 태도가 바뀌어요. 여기서는 시적화자가 갑자기 소극적입니다. 소극적이야. 자, 한번 볼게요. 자, 대동강 아질가 의미가 없음 보이고 대동강 넓은 줄 몰라서 대동강이 넓은 줄 몰라서 네. 자, 배내어 아질까 배를 내어 노를 젓느냐 사공아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재미없어졌어요. 자, 내 각시 부인이요. 네 각시가 넘난디는 바람나다는 거야. 바람난 줄 몰라서 뭐하고 있어요? 여기서 얘 뭐하고 있어? 야, 네 각시 사공한테 이해하는 거야. 야, 네 각시가 바람났대 말하는 거지. 왜 바람났다는 거야? 이미 떠나지 못하게 만들려고 사공의 배를 끌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 모함하는 거야. 모함. 왜 모함한다고요? 임을 떠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야. 이랬지? 자, 멸배의 아질까. 자, 멸하는 가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는 배에 연진다는 태우다. 가는 배에 태웠느냐?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니은가. 요게 뭐냐면 2인칭 의문형 어미예요. 중세국어 때. 2인칭 의문형이 무슨 말이냐면 주어가 너일 때 의문형이 현대국어와 달리 니은다 평서형처럼 니은다가 나온다는 거야. 근데 이걸 해석할 때 우리가 의문형으로 해석합니다. 뭐라고? 뭐뭐느냐. 이건 1300원 나와요. 가던새 본다. 가던새 본다가 아니라 날아가던 새 보느냐 또는 갈던 밭 보느냐 라고 해석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사공 너 가는 배에 태웠느냐 이렇게 있는 거야. 사공아 이렇게 있죠. 자,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건 이 사공이 참 불쌍해요. 뭔 죄를 졌다고. 그치? 자, 얘가 바로 시적화자의 원망의 대상입니다. 시적화자가 원망하는 대상이에요. 즉, 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원망하지 못하고 사공을 원망해서 임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거야. 그러면 소극적이야, 적극적이야? 적극적인 겁니다. 돌려쳤잖아.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시적화자가 원망하는 사공인데 이거를 간접적으로 임에 대한
원망을 표현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라는 거야. 그래서 1년에 시적화자는 적극적이었는데 3년에 갑자기 와가지고 얘가 소극적으로 변하면 이거 이상하잖아 라고 지적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추가가 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보는 학자가 있어요. 이해되죠? 뭐 그건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어쨌든 소극적 태도가 보입니다. 대동강 아질가. 자, 대동강 건너편 고질. 여기서 곧이라고 이야기한 거는 한대고의 꽃이에요. 자, 대동강 건너편 고질. 배 타들면 아질가. 배를 타고 들어가면 꺾을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꽃을 꺾는다라는 건데 뭐냐면 이 꽃은 결국에는 다른 여인을 의미하는 거고 나 말고 다른 여인. 꺾을 것이다라는 건 뭐야? 바람 핀다라는 겁니다. 바람 핀다. 다른 여자를 만날 거야. 라는 거야. 그래서 못 떠나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자, 여기까지 우리가 서경별곡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해가 됐나요? 자, 마무리할게요.